지금 유로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열풍에 힘입어서 IT 업종 주가가 크게 오른 데다가 유럽 증시를 상징하는 명품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초일기에 접어든 만큼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우량주 50곳을 모아둔 유로 스톡스 50 지수는 올해 12.6% 올라서 2000년 9월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습니다. 독일 지수, 프랑스 지수 올해 들어서 각각 10%, 9%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ASML도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35%나 급등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 회사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대표 수혜주로 꼽힙니다. 독일 소프트웨어 기업 SAP도 AI 분야에 대한 사업 집중력을 높이면서 주가가 33% 올랐습니다. IT 업종 상승률이 올해 유로스톡스 50 지수 상승분의 약 35%를 차지했습니다. 테크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은 미국에 이어서 유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상징하는 테마인 명품지도 강세입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 부진 우려감을 덜어내면서입니다. 지난해 4월 902유로까지도 올랐던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주가는 지난해 10월 660유로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고강도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춘 10월 이후 주가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5% 올랐습니다. 또 다른 명품주인 에르메스와 크리스찬 디올 주가도 올해 각각 26%, 12% 상승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증시에 대한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가가 빠르게 안정세를 찾으면서 하반기부터는 유로존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 통계청에 따르면 유로존 20개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CPI 2.6%를 기록했습니다. 직전 달보다 0.2% 둔화된 것입니다. 근원 CPI 상승률은 3.1%로 전월 대비 0.2%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근원 CPI가 여전히 3% 후반에 머무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 정가는 대조적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킨 유로존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인 유로존 외금 금리가 올해 말에는 3%, 내년 말에는 2.25% 수준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주식시장이 갑자기 하락할 경우 65%는 현금, 26%는 채권, 9%는 고배당주에 투자하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금, 암호화폐, 부동산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10년간 S&P 500 지수는 연평균 약 13% 가까이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응답자의 22%는 향후 10년 동안에도 S&P 500이 연평균 10% 이상 수익률을 계속 낸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응답자들은 향후 10년간 연간 수익률이 5에서 10%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의 빅테크주들 중에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랐습니다. 1위 마이크로소프트, 2위 애플에 이어서 엔비디아는 미중 반도체 전쟁이 앞으로 더욱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어제도 2.5%대 하락 후 오늘도 2.5% 급락을 해서 현재 $902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급락에도 엔비디아는 지난 1년간 242%나 폭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계속 개선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할 여력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 풀은 1년 후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0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가에서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60명 분석가의 평균 목표가가 $970 수준입니다. 오늘 주가가 $902니까 앞으로 7% 정도 더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고 목표가를 상향하는 투자 은행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표가 중 최고가는 $1,400입니다. 목표가 상향이 속출하고 있어서 평균 목표가는 더욱 올라갈 전망입니다.
1년 후 주가를 예상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당 순이익을 토대로 주가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2024년 회계연도 매출이 126% 증가한 609억 달러, 조정 주당 순이익은 288% 증가한 12.96달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전용칩 H100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놓으라 하는 IT 기업들이 엔비디아 H100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엔비디아는 지난주에 14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블랙웰이라는 신형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올해 말부터 시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랙웰은 연산 속도는 5배 빠른 데 비해서 전력 소비는 25배나 줄였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칩을 공개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매출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2025 회계연도 주당 순이익은 25달러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올 회계연도의 12.96달러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이 PER은 약 75배입니다. 이는 5년 평균인 64배보다는 높지만 엔비디아의 눈부신 성장을 고려하면 크게 과한 것도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때 테슬라는 이보다 더한 수준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최근에 각종 악재가 분출하고 있음에도 테슬라는 지금도 41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년 후 엔비디아의 주당 순이익이 25달러이고 지금의 PER인 75를 적용한다면 주가는 1875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주가는 여러 요인이 복합해 정해집니다. 그러나 실적만 고려한다면 엔비디아는 주가는 1년 후 이 정도에 이를 수 있다고 모틀이 푸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목들마다의 장단점이 있지만 S&P 500은 가장 안전하지만 수익률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쉬운 면이 있기 때문에 S&P 500의 비중은 조금 줄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각자 본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비중을 좀 더 높게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좀 더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본인의 판단과 결정에 의한 것이지 무조건 남에게만 의존을 해서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대부분 그렇게 남에게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남 탓을 하는 이 비난의 강도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는 시점 막 2배, 3배 남았어요. 팝시다 해갖고 시점까지 알려줘서 팔았어. 주가가 올라가 보세요. 원망 안 할 것 같습니까? 사람 심리가. 2배 남기고 수익을 올렸는데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죠? 666 33,000원에 사서 66,600원에 2배 수익을 5년 만에 남기고 팔았는데 66,600원이 아니라 14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2배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팔자 했던 것을 또 원망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과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물 떠먹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거기까지 손잡고 가서 물까지 떠서 입에 딱 대주기를 원하는지 또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걸 기다리면서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남 탓을 하는 이 비난의 강도가 높아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세 종목에 골고루 33%씩 투자를 하느냐. 아예 S&P 500은 빼고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두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가장 대표적인 ETF S&P 500과 나스닥 100 두 종목에 투자를 하느냐. 5종목에 할 것이냐, 10종목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